네. 상담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정서적인 개입 기법, 이것이 전체 내비게이션에서 개입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담자의 그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입 기법의 이제 내비게이션 처음에 보면은 15가지의 개입 기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거, 그리고 기본 기술, 또 고급 기술, 그다음에 각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입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특히 이제 정서적인 것들, 주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서적 개입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정서적인 개입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나를 상담자가 이제 알아차리면은 내담자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먼저는 내담자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제가 너무 괴롭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자책이 심하고 이래요. 이렇게 별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에 와서, 처음에 와서는, 이게 이제 내담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이드를 얘기를 해요. 자기 일, 학교, 친척, 이런 이제 외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내담자들이. 그러면 그 외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는 자기의 이야기가 안 나오죠. 계속 이제 바깥의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외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감정이 잘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엄마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남자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교 성적이 문제죠. 학교 성적에 고민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다 보면 내담자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감정을 얘기는 하는데 내 진짜 감정, 내 안에 내가 고민하는 감정을 얘기하기보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혹은 외부에서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학교에 대해서 참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상담자가. 그러면 내담자께서 제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활발하고 괜찮았는데 그냥 뭐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크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정교하게 얘기를 해요. 정교하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감정을 얘기 안 하고 과거의 감정에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과거의 감정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현재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맞아요, 제가 되게 많이 우울했었네요. 이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몰라요, 자기애들. 뭔지 모르고. 주로 이제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이걸 잘했고, 또 과거에는 내가 이랬고, 이런 이제 다 자기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의 이야기지. 지금 내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하고 조금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힘든 부분의 이야기를 못 나누고 그냥 또 웃어버리거나 또 설명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사가 조금 우리 그 감정에 한번 머물러 볼게요,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될 때 상담사 앞에서 울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슬픈 감정이나 또 화가 난 감정들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마주 대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힘이 있어야지 자기 감정을 마주 대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정의 단계를 내담자들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기 감정을 마주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을 한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걸 안다는 것은 아, 내담자가 지금 아직 라포가 형성이 안 돼서 외부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구나를 계속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지점을 알아요. 그 부분,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 자기 감정을 이제 마주 대할 때, 그때 이 감정에 대해서 슬피 울거나, 또 뭐 꺼이꺼이 울거나, 또 감정이 나오거나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부정했던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계속 자책했다. 많은 이제 내담자들의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우울하고 불안한 겉감정의 이야기를 해요. 표면 감정 이야기를.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아, 근데 결국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내 기준이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내담자 안에서는 자책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더 괴로운 감정이죠. 우울이나 분노는 그냥 보여지는 겉의 감정이고. 근데 이 감정을 이제 몰랐다가, 아, 그러네요 하고 알아차렸죠. 그러면 이 자책의 밑에는 결국 뭐가 되냐면, 맞아, 많이 자책하면 네가 많이 힘들고 많이 불안했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자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했던 감정이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자책 아래에는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면 꿈돌이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네가 참 많이 얼굴 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이전에 내가 부정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참 내가, 이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내담자들이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런 이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부정했던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6번째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감정을 내가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맞아. 부끄러웠겠다. 그걸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았겠다. 이제 이렇게 상담자가 공감을 해주면, 맞아요. 너무 쪽팔려서 숨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내 감정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내 이런 모습들을 못하는 모습을 들킬까 싶어서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쪽팔리는 것이 맞아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쪽팔리는 것들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상담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수용하게 되는 첫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담자가 이 정도까지 들어왔구나로 상담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감정 변화의 7가지의 반응 단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를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내담자 어디쯤에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담자가 막 강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얘는 바깥에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강요를 할 수 없어요. 어떤 내담자는 3번까지만 하고 상담이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번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했을까? 약간 수다만 떨고 간다는 느낌? 1번은. 근데 이제 이 7번까지 가게 되는 건 쉬운 경험은 아닌데, 어쨌든 내담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이동점을 따라서 가고 있다. 그럼 상담자는 이거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속도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런 심상, 이런 것은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이런 심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한 8가지의 이론적인 접근들이
감정을 보통 다루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인간 중심. 인간 중심에서는 지금의 경험을 다루는 거잖아요. 유기체적 경험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요. 계속 경험하게 한다.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경험을 해서 자기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게슈탈트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미해결된 감정을 경험해서 그런 접촉 경계 혼란에서 어때요? 경계가 된 것들을 접촉을 하게 하는 거죠. 뭘 접촉해요? 환경을 접촉하고, 사람을 접촉하고, 언어를 접촉하고, 이런 이제 접촉을 하게 하는 거죠. 정서 중심 치료. 이것도 이제 대부분 이런 감정들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실존 치료도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개인 구성 개념이나 심리 분석적 치료, 신체 작업 요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경험적 상담은 우리가 가족 상담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사티어, 이런 이제 경험적 상담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이런 감정을 주로 다루는 그런 부분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슈퍼비전이나 공개 사례 발표할 때 항상 묻잖아요. 어떤 이론적 접근으로 상담사는 이 내담자를 개입했을까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럴 때 내가 인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그 인간 중심에서는 결국 이 내담자가 자기 유기체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만나는 건데, 셀프를 만나는 건데, 유기체적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조건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참아야 된다. 참아야 일이 풀린다. 참으면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조건화된 어떤 자기로 살아가게 되면 나를 경험을 해야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참아야 된다라는 그 조건화된 자기 개념이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적 경험을 방해하는 거죠. 뭐가? 조건화가. 그래서 상담사가 그 조건화를 작업하는 거예요. 뭘 했냐 그럴 때. 그럼 그 조건화를 작업을 무엇으로 하냐 그럴 때 이 지금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론에서는 감정을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식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론은 이런 이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서 개입 기법이라는 게 보통 6가지의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부분 우리가 내담자에게 다 적용하진 않아요. 크게 이 내담자가 잘 몰라요 이러면은 감정이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특히 융합되어 있는 내담자들은 더 그래요. 그럼 융합되어 있는 내담자에게는 정서로 이런 감정을 개입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식별하게 하는 거예요. 식별을 알아차리게. 그럼 어떻게 알아차린다? 상담사가 많이 우울하셨겠어요. 감정을 반영해주면 맞아요. 진짜 우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식별하는 거, 알아차리기. 이걸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모른다. 융합되어 있는 내담자에게. 접촉하는 거는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그 삶의 인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정을 경험하면 죽어버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고로 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감정을 접촉이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 접촉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부분들. 저도 이제 사고형이기 때문에 감정 접촉이 상담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상담사로서 이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참 나한테 맞지 않는 길에 내가 들어왔구나 해서 막 제가 CP도 하고 병원에 가서 그 CP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별의별 거를 막 다 막 쑤셔봤어요. 내가 이게 상담이 안 맞구나. 상담사들은 다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 분석을 해보면 진짜 제가 1000명을 해보면 1000명 모두 다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상담사로 내가 자질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고형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접촉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의 기회로 이제 뭐 이렇게 이 접촉을 하게 되죠. 접촉을 하게. 그래서 접촉을 모르는데 상담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그 지점에 머물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촉을 허용할 때 내 감정을 내가 마주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자가 머물러 줄 때 하는 거죠. 나 스스로는 머물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참았어. 힘들어서 엄마한테 맞추고 아빠한테 맞추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나마도 살지 않고 가버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억압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에 상담자 앞에서 표현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단에서도 이런 실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절하게 해보고, 그럼 제일 좋다고 해요. 거절하게 해보는 거. 제가 이제 집단할 때마다 이 거절하기라는 것들을 실험에 넣어요. 어떻게 짝꿍을 찾을 때. 그러면 내가 짝꿍 찾기 할 때 한 번도 거절 안 해본 사람이 두렵지만 내가 거절을 해보기도 하고 거절을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괜찮구나.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 사회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정서를 표현하는 거다. 감정을 통합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담자들은 부모가 이제 착한 아이로만, 착한 딸, 착한 아들로만 살도록 같이 조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감정은 뭐만 나와야 된다? 굿, 좋은 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거. 이렇게만 내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배드, 내 안에 나쁜 감정이 나온다 그럴 때 그 나쁜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쁜 감정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항상 나는 괜찮은 척, 이런 걸로 이제 있게 되면 이 감정을 통합을 못 해요. 그런 내담자에게는 상담자 앞에서 이 감정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보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정의 통합에 되는 거고, 감정의 변화는 한 번도 내가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에서 그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절대 살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게 마치 엄마나 아빠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감정의 변화를 하는 것도 정서 개입의 한 부분이다. 정서를 조절하는 건 주로 바이폴라, 양극성, 이제 감정이 막 그렇게 텐션이 높아서 굉장히 막 떠 있는 내담자들, 현실 검증력이 어려운 스키조의 내담자들,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정서 개입의 6가지의 방향을 오늘 할 거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개입을 한다. 내담자의 상태는 어떻게 알아요? 호소 문제와 호소 문제 기저선을 따라서 내담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지금 말한 식별, 접촉, 표현, 통합, 변화, 조절을 해야 될지를 그 전체의 상담의 내담자 이해, 그 다음에 또 그 개입 목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